최근에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이요, 권한 대행이요,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 한번 살펴볼 만한 화두를 던졌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누가 맡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에서 1명, 또 법원 추천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 이렇게 9명으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그리고 임명도 대법원장이 하는 방식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위헌 논란이 컸던 국회 추천 몫이 빠졌고 헌법 제101조 3항 들어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 구성에 관련된 의견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먼저요. 이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부르건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부르건 본질은 다르지 않은데요. 이렇게 국회 추천 몫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은 다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요.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임의로 누가 그 사건의 재판을 맡을 것인가 하는 재판부 자체 구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판부 조작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하면 위헌성이 더 명백하고 더 강력하지만 안에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나 중앙지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이 그 어떤 한 재판부에서 A 재판부에서 B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재판부의 판사 3명의 면면에 보니까 원하는 결론이 안 날 것 같다. ABC 판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임의로 DEF 판사에게 사건을 강제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해도 위헌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안의 세력으로부터든 아니면 밖의 세력으로부터든 조작하는 것 자체가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를 깨트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그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하고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선법원에서 전문적인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왜 다르냐면 그러한 그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라든지 영장전담판사라든지 뭐 노동사건이라든지 선거사건 이런 전담재판부도 복수로 두고 있습니다. 2개 이상으로. 2개 이상으로 둬서 이것을 무작위 배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대법원,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할 권한이 있지만 법률이 그러나 그것은 아무렇게나 다 정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할 권한이 입법부의 권한이 있지만 그걸 입법부가 아무렇게나 정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 구성의 헌법 원리이자 일부의 조항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내용에 관한 일부 내용은 현행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1조라든지 103조라든지 104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헌법 원리 그리고 이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로도 인정이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법부가 법률로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가운데 위헌적으로 그렇게 법관의 자격과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구성 자체를 그 재판부 구성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말하자면 나치식의 특별재판부를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임 교수님, 실제 그런가요?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서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처사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그 근거로 지금 차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법률로 두는 것이 이제 헌법상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헌법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3조예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즉 법관의 사건에 있어서의 재판상의 독립이 사법권 독립이에요. 예? 그런데 법률로 국회가 이제 지금 그런데 모든
논의의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내란 사건과 같은 이게 중요한 사건, 네. 이거 신속하게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내란 종식이 되고 대한민국 호도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법원이 신속하게 했습니까? 윤 대통령 사건만 하더라도 그 전대미문에 구속기간 산정을 날수로 안 하고 시간수로 하면서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지금 재판이 열렸을 때는 계속 비공개 심리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 요구가 있으면 공개 심리를 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골석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피고인 윤 대통령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라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골석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재판이 지연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는 지금 재판 속도가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친답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국회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법을 만든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내란 재판부에서 이제 판사가 된 분들은 그러면 재판을 할 때 법률 양심 이외 걸로 지금 재판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사법권 독립입니까? 그에 대해서 아까 차 교수님께서는 이게 사건을 배당을 옮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에서 뭐 다시 내란 특별재판부로 옮기는 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배당을 옮기는 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건 배당 중요합니다. 사건 배당이 처음에 문제됐던 게 뭐냐면요. 신영철 과거 서울중앙지법원장이요. 촛불시 그 사건들을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론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정평이 난 판사에게 그러니까 몰아줬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무작위 식의 이제 사건 배당 이 법원 예규로 이제 강화됩니다. 네네. 그게 이제 사건 배당의 원칙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건 배당에 관한 거는 법원 예규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법률이잖아요. 네네. 법률이 예규보다 훨씬 상위 규범이잖아요. 법률은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건이 다른 부로 옮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위헌입니까? 그 다음에 네. 그건 사법권 독립 침해도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원래 만약에 이게 내란 전담 혹은 내란 특별 법원을 만들었으면 위헌이에요. 아, 재판부가 법상의 아니라 근거 네네. 없이. 네. 그런데 지금 법률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법 내 3개, 서울고법 내 3개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합의부라서 3명씩. 예? 그렇게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일종의 각급 법원에 네. 관한 조직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헌법 102조 3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률의 내용이 아까 차 교수님께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결과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사건 배당에 옮겨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사법권 독립의 본령을 침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예. 생각합니다. 임 교수님께서 제가 뒤에 드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재판이 좀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너무 지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더더욱 설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일단 잠깐 임지봉 교수님의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는 그 103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106조에 법관의 신분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아까 말씀드린 104조 3항에 이 법관의 인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나 101조의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재판부의 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것은 법원 내부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외부에서 관여하는 순간 그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이고 침해가 있을 수 이것은 있다. 국제사법회의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이것은 예. 보편적으로 인정된 진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속도적인 측면에서 예, 어떤가요?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는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굉장히 간단한 사건인데 그 사건만 해도 지금 대법원에 이르기 전까지 서울 고등법원에 2심 판결 나기까지 한 2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죄 사건은요 법리상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 관계자들이 굉장히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이 사건은 성격상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증인만 소환해가지고 증인 신문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네네.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직 유죄가 1심 판결도 안 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을 문제 삼으셨는데 헌법 제108조에 보면 109조에 보면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 이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공소 사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피고인들도 그렇고 현직 군인이고 군사 기밀에 관한 병력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어떻게 어떤 경우에 출동하고 하는 그런 군사 기밀 관련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만약에 공개 심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정보가 만약 북한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룰 수 예, 있다. 그쪽에. 그렇게 되기 네네네.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심리를 비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네네. 그리고 법원의 불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의 불신이라고 하면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 1등은 아마 국회일 겁니다. 예, 그럼 국회도 없애야 됩니까? 네네. 예, 그리고 갈아서 끼워야 됩니까?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건을 인위적으로 누가 그 사건을 재판을 받을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역사상 이러한 특별재판소 내지 특별재판부, 뭐 전담재판부 이름을 바꾼 데서 본질이 다르지 않은데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게 세 개를 했습니다. 반민특위, 3.15 부정선거 및 부정축제 관련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의 그런 혁명재판소 이 세 개가 있었어요. 이 세 개 다 위헌성 논란에 굉장히 시달렸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혁명재판소는 아예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위헌적인 법률을 근거해서 위헌성이 명백했는데 반민특위나 3.15 부정선거 관련한 이런 특별재판부도요. 이것도 특별재판부입니다.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도 위헌성 논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헌법의 부칙을 그걸 두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헌법적인 근거를 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혁명재판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도 지금까지도 이 세계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현행 헌법은 지금 헌법의 근거도 없습니다. 이 위헌성 논란은요 피하기가 어렵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차 교수님 말씀은 뭐 속도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늦게 간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나 비공개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럴 만한 판단에 따라서 근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지만 임 교수님 생각은 많은 좀 전혀 국민들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생각 안 하실 예, 겁니다. 예.